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시나 이번에 또 MBC 제3노조에서 나서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함정 취재를 한 거다. 이건 국기문란행위다. 이런 얘긴데요. 애초에 MBC 제3노조는 바이든 날리면 때도 MBC의 보도를 비난했었고 최근 신장식 씨에 대해서도 계속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제3노조의 그동안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의 지적처럼 이건 대통령실이 대답해야 될 사안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아직 소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 목사와는 어떤 관계고 무슨 이유로 면담했는지 대통령실이 답하라고 요구했고요. 사실이란 전제하에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선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성준 대변인 또한 김건희 씨의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통해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책임있게 해명하라고 요구한 거고요. 이에 조국 전 장관도 만약 김정숙 여사가 똑같은 일을 벌였다면 언론, 검찰,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겠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안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이낙연 전 대표는 리더십 위기라며 민주당이 죽어간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만 또 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프레임 씌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최근 민주당에선 권리당원 강화안을 의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며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니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욕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지금 이거를 대통령에게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신경조차 안 쓰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예를 들면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폄훼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리어 이런 노동 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파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장기화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 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즉각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저희들은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조법 2, 3조와 방송법 3법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될 안건이 현재로서는 파병동의안을 비롯해서 동의안 5건, 그다음에 외통위의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결의안 3건, 그다음에 인구위기 특위, 기후위기 특위, 첨단 전략산업 특위 등 연장건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인청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모두 한 12건가량이 11월 30일 날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11월 30일에 안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개최에는 문제가 없고요. 하나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이 법사위를 활용해서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법사위를 통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법률이 432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50건 정도가 가능하다면 7일 내지 8일 정도를 꼬박 해야만 432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법도 있습니다. 또 경제활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도 있고, 국민건강보호법 등 매우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그저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매우 잘못됐고요.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개 사과하고 법사위원장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현재 이런 꼼수를 위해서 지연하고 있습니다. 불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예결위 심사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이틀 남았고요. 법적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됩니다.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돼서 예비비를 지금 5조 원으로 편성된 것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삭감해서 2조 원 가까이 대폭 삭감할 예정이고요. ODA 관련돼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한 9천억 이상이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등등해서 대략 4.6조 원 정도를 감액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증액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3조 3천억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고, R&D를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그다음에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 증액할 것입니다. 지역상품권은 7천억 원 저희들이 행안위 의결 수준 유지할 생각이고, 청년 미래 세대와 관련돼서 5,600억 원이 증액될 내용인데요. 청년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내일체험 공제 증액했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정부가 가져온 예산보다 훨씬 더 저희가 충분하게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 정부가 있을 수 없는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타 포함해서 대략 8조 원 이상의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리 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심사 동의권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 심사 동의권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예결위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